안녕하세요. 오늘이 처음 이 학원에서 이 강의 특강을 하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 특강 자료예요. 이게 마지막 특강 자료예요. 그래서 처음 아주 이번에 30일에 나는 완전 처음이다. 나는 완전 진짜 처음이다 하신 분은 이게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자료가 중개사 세법 공부하는 분들의 완전 히트 자료거든요. 여기 세법책 한 권이 요약된 자료예요. 요 하나가. 그래서 요거 하나만 정리하시면 12개에서 13개를 맞출 수 있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실제 기출문제를 여기다가 제가 이 표 한 장만 가지고 기출문제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요 표를 정리를 어떻게 하면은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가 그걸 오늘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하면 완전하게 세법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 달랑달랑 하면은 세법책 없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요 뒷면 있으니까 요 뒷면은 많은 게 쓰져 있죠. 안 쓰져 있는가요? 안 보인가요? 보이잖아요. 뒤에요. 뒤에 이게 이 뒤에가 이 뒤를 활용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앞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할 때 요 내용을 여기다 번호를 이쪽에다 번호를 살짝 매겨놓고 그 번호를 뒤쪽에다 써가지고 거기다가 표시해서 동그라미 쳐서 그 안에다가 내 나름대로 마무리 정리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거 하나면 책 한 권이 딱 정리가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실 때 요거 한 장이면 되는데 그래서 요 종이 한 장을 얻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요. 제가 이걸 잘 안 주거든요. 근데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이걸 실제로는 칼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칼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칼라로 하면 본인이 중요한 내용을 체크를 못 해요. 제가 중요한 내용은 그래서 살짝 칼라가 중간 색깔이 조금 음이 들어있죠. 그것들이 좀 칼라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제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막 그 뒤에다 쓰시면 안 돼요. 그 표 안에 있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내가 활용을 하는 활용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법을 배우는 게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이렇게 해서 총 5개가 이렇게 한 표로 크게 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칠판에 이 영상만 화면에 크게 띄울 수만 있으면 제가 이걸 영상으로 띄워서 보내드리면 좋은데 그게 안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가장 먼저 시험에 나오는 거 뭐냐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구분이라고 돼 있는 게 있죠. 제일 위쪽에. 지금 요 위에서부터 여기 제일 위쪽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어떻게 가냐면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진짜로 처음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이렇게요. 취득세는 이렇게 취득세 나오면 취득세만 이렇게 쭉 이렇게 공부하셔요. 진짜 처음이라며. 그런데 나는 처음 아니에요. 좀 경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으로 가지만 나는 조금 경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2개 잡으세요. 2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잡고 이렇게 내리시고 나는요 좀 정가가 좀 별이 좀 몇 개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전체를 잡으세요. 전체를 한 번에 잡고 양 옆으로 보세요. 나는 경험이 좀 많아요. 그러면 밑으로 내리지 마시고 옆으로 이렇게 보세요. 한 줄씩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가 눈에 싹 보여버려요. 그럼 그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이제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냐면 이제 제일 먼저 내는 것은 요 세금들 있죠. 이 세금들 뒤에 이렇게 써진 거 있죠. 이 뒤에 가로 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써놨는가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써놨는가? 그렇죠. 지방세, 국세 구분하는 거 있죠. 거기 한 문제, 매년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 29회하고 30회 때는 그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왔냐면 부동산 학개론에서 출제했어요. 그래서 취득세 같은 건 요건 지방세. 이건 지방세.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여기도 하나 출제했어요. 등록면허세도 지방세. 요거는 출제 안 했어요. 그래 재산세 여기도 지방세 이 부분은 요거는 요 지문은 학개론 하나 세법 하나에서 2개를 출제했어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여기는 국세 여기는 국세인데 이 부분도 부동산 학개론 하나 세법 하나에서 2개를 출제했어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국세. 여기는 부동산 합계론에서만 하나 출제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년마다 국세하고 지방세 구분 문제가 하나가 나와요. 그런데 그걸 못 잡아내요. 국세, 지방세 구분을 못하고 시험장에 가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딱 그분은 4개 맞아요. 왜? 찍어도 4개 나오거든요. 공부를 해도 4개 나오고. 그러니까 먼저 국세, 지방세부터 제일 위에 있는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이 표 안에 들어있는 거 전부 다 의미 있는 것만 써놨어요. 그래서 그냥 가로에 국세, 지방세 이렇게 써놨다고 해서 무심결에 지나가면 안 돼요.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이 표 하나, 이 전체가 시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국세, 지방세를 구분하라는 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과세 주체죠.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여기서 과세 여기 주체가 나오는데 이 과세 주체는 무엇하고 연결이 돼 있냐면 이제 이 과세 주체는 어떤 거하고 연결되냐면 세금을 가져가는 당사자니까 주체하고 납세지하고 연결이 돼요. 이렇게 납세지하고. 그래서 이 납세지 문제에서 해년마다 2개에서 3개를 출제해요. 그래서 올해는 이 납세지에서 어떻게 출제했냐면 이번 시험에서는 여기 등록면허세 여기만 출제했어요. 근데 그 전년도에는 어디를 출제했냐면 등록면허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출제했어요. 그 전년도에는 재산세하고 양도소득세를 출제했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거 딱 하나 남았죠. 제가 이제 어디 출제했다고 딱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기출문제를 보면서 몇 회 때는 어디서 나왔는가를 이 표 안에다가 거기다가 해차를 살짝만 표시해봐요. 그러면 이번 31회 시험이 어디가 나올 것인가는 바로 내 눈에 딱 들어버려요. 이 표에다가. 그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등록면허세가 30회 기출문제예요. 이게요. 그 다음에 29회는 등록면허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29회 기출문제예요. 28회 기출문제는 재산세하고 양도소득세가 28회 기출문제예요. 그러면 31회 기출문제를 어디로 했냐인가? 봐요. 남았잖아요. 이제 취득세 하나. 그러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요령을 터득하시냐면 이 요령이 있어요. 지방세라고 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렇게 따로따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왜냐하면 세법은 이렇게 서로 비교 개념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가 눈에 보여야 돼요. 전체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지방세는 지방세끼리 싹 똑같아 이렇게. 지방세는 그래 너희들은 지방세네. 그래 지방세 국세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세가 같아요. 지방세가 같은데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방세 납세지는 그러면 지방세 납세지는 딱 하는 순간 어디를 그려야 되냐면 물건 소재지로.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모두 다 그 물건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 이제 이 30회 시험에서 등록면허세 냈으니까 부동산 등기에 대한 납세지는 그러면 어디를 그려야 된가? 그렇죠. 그 부동산 소재지예요. 그럼 이제 그 부동산 소재지니까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나왔는가 보세요. 여기서 이제 문제 1번 한번 봐봐요. 지금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시험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 문제가 어떻게 기출문제가 나오는가. 지금 29회 나왔죠. 29회 시험인데 등록면허세인데 이제 2번을 봐요. 부동산 소재지와 그 사람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그랬으니까 그럼 등록면허세는 국세라고 해야 되는가 지방세라고 해야 되는가? 지방세. 지방세니까 어디를 그래야 되는가? 틀렸네. 여기서 틀린 걸 찾아라 해서 이게 답이네요. 세상에 이런 걸 시험이라고 내놓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풀 때 요령만 알면 진짜로 세법은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법 문제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여기서 납세지에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은 한 문제에서 딱 3문제가 나오는데 그의 시험을 쉽게 내려면 납세지를 답으로 내줘요. 그런데 29회 시험이 엄청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어려웠다고 했는데 엄청 쉬운 걸 내놨잖아요. 이걸 답으로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쭉 타면 돼요. 흐름만 타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30회 시험에서도 또 하나 있었는데 등록면허세 시험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 좀 빼놨네요. 등록면허세 29회가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납세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납세지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모두 다 지방세니까 어디를 납세지로 잡으란 얘기인가? 물건 소재지.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요거는 국세예요. 이건 국세죠. 국세면 이제 반드시 지방세하고 국세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니까 국세들은 그 사람의 주소지예요. 그러면 분명히 등록면허세 내면서 물건 소재지라고 안 내면 뭐라고 내게 돼 있는가? 주소지. 둘 중 하나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문제를 낼 때는 저기하고 똑같이 내요. 어떻게 내냐면 그 물건의 소재지와 그 사람의 주소지가 상이했을 때는 그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틀렸죠. 여기는 양도소득세는 주소지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잡아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납세지 여기가 한 문제 또는 세 문제까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위에서 국세, 지방세 구분하라는 거 하나, 납세지 문제 2개, 3개. 그럼 여기까지만 공부해도 나는 3개 맞추고 싶어. 이것만 하고 공부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럼 3개 맞출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1년 내내 책 다 공부해갖고 3개 맞춘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요. 그래서 이 요령을 알면 진짜로 쉽게 풀 수 있는 게 세법이거든요. 요령만 알면. 근데 요령을 모르면 너무너무 어려운 게 세법이에요. 진짜로 어려운 게 세법이 돼요. 그다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과세 주체를 봤으면 바로 밑에 이제 과세 대상물로 가요. 과세 대상물입니다. 이 과세 대상물에서는 해년마다 하나에서 2개를 출제해요. 과세 대상물은 매년 2개, 하나에서 2개 정도 출제하는데 이제 29회 때는 등록면허세를 출제했어요. 29회 때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물 이쪽이 출제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 30회 시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여기를 출제했어요. 종부세를. 30회 때는 종부세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취득세와 재산세와 양도소득세가 남았는데 이제 내년 이제 31회 시험에서는 취득세 과세 대상물이 개정이 돼요. 여기가 개정이 돼요. 또 하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이 개정이 돼요. 근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은 29회, 30회 2번씩이나 안 나왔어요. 계속 나오다가 매번 나오다가 29회, 30회 2번을 안 나왔어요. 그런데 31회 시험에서는 개정이 예정이 돼 있고 개정 이미 통과됐어요. 법이 통과됐어요. 그러면 이제 31회 과세 대상물 쪽은 어디가 타켓이란 얘기인가? 그렇죠. 2군데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양도소득세 2문제는 그냥 과세 대상물에서 나오는 건 그냥 맞춰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과세 대상물이 취득세 대상물은 어떤 게 있는가? 그 표에서 한번 봐보세요. 자, 취득세 대상물. 그러면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들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절대로 대상물은 문장을 읽으시면 안 돼요. 어떤 물건을 세금 물리냐 그랬으니까 물건의 종류만 익히는 거예요. 왜냐면 많은 분들은 책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등록 대상이 안 된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고 토지에는 뭐가 있고 그걸 출제위원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출제위원들은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세금을 부과할 때 대상이 되는 물건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그 물건에 깊이 있는 걸 물어보지 않아요. 왜? 세법은 16문제밖에 안 나와요. 또 대상물에서 시험에 낼 때는 딱 하나에서 2개밖에 못 내요. 근데 그걸 세밀하게 내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종류들만 계속 익히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취득세 같은 거 한번 봐보죠. 이제 종류가 뭐 있는가? 부동산,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그다음 뭔가 새로운 게 하나 들어왔죠? 뭐 이상한 거 하나 있죠? 이상한 거. 그거 이상한 거에다가 색을 다 표시해 놓으시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색깔이 있으면 그 색깔로 표시하시면 돼요. 그럼 뭐라고 돼 있는가? 양식업권은 내년 8월부터 과세 대상이 돼요. 내년 8월. 그런데 우리 시험은 몇 월 달에 보는가? 그런데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냐면 시험 보는 날 현재 법령으로 나오니까 이미 개정된 걸 8월 달에 시행돼도 개정된 걸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식업권이 새로 들어온 거예요. 양식업권이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회원권은 그런 신경 안 써도 돼요. 회원권들은. 회원권은 뭐냐면 제가 이제 회원하고 비회원하고 둘이 서 있다고 이렇게 딱 생각해 봐요. 만약에 제가 회원이에요. 근데 비회원이 있어요. 근데 같이 조그만 문이 하나 있어요. 딱 한 명만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있어요. 그럼 회원하고 비회원이 나란히 서 있어요. 막 둘이 들어가려면 앞에서 누구부터 입장시킨가?
그러면 회원권 가진 사람이 비회원권 가진 사람 뭐 해버릴 수 있는가? 밀어버릴 수 있죠. 그게 바로 배타적인 지배권 행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취득이라고 그래요. 그럼 누가 취득한다는 이야기인가? 회원권 가진 사람이 취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회원권은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회원권들은.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다 암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 이제 어디를 공부를 하냐면은 제외라고 돼 있는 게 있죠. 거기에 그 제외라고 돼 있는 거 그걸 체크해 놓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요 세 가지는 제외라고 했으니까 혹시 요 세 가지가 나오면 요거 취득세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취득세 대상인 것 골라라가 아니라 취득세 대상이 아닌 것 골라라. 그러면 요 셋 중에 하나가 답으로 나와요. 만약에 하나를 더 쓰고 싶다. 그럼 하나를 써보세요. 밑에다가 부동산 임차권 있는데 그 밑에 조금 공간이 비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써보세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럼 이제 총 4개를 써놨죠. 그 4개 중에서 하나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뭘 착각하냐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세 대상이 된 걸로 착각을 해요.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분양권이에요. 분양권 취득하면 취득세 내는가 안 내는가? 안 내요. 안 내는데 많은 사람이 낸다고 착각하고 있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면 바로 틀려버려요. 그래서 직접 그런 건 손으로 써보셔야 돼요. 직접 내 손으로 써가지고 요것도 대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켜놓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취득세 대상물에서 나오면 이제 그럼 풀어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요. 네,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물이 나오면 여기는 등록면허세 대상물을 시험에 내는 것은 딱 정해져 가지고 절대로 종류를 암기하시면 안 돼요. 등록면허세는 종류가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이 물건이 있어요. 이게 부동산이라 봐요. 부동산에다가 여기다 이름을 쓰면 뭐 하고 있는가? 등기하고 있죠. 그럼 그때 세금 내는 거예요. 이름 안 쓰면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무조건 끝에가 등기나 등록자가 들어가면 내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안 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동산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부동산 가지고 있는데 뒤에다 뭐 썼는가 안 썼는가? 안 썼죠. 깨끗하죠. 깨끗하니까 아직은 등록면허세 내는가 안 내는가? 안 내요. 여기다 이름 쓰면 내요. 그러면 등록면허세 대상이 아닌 거 골라라. 그런 거 시험 문제를 못 내요. 그러니까 절대로 대상물을 볼 때는 등록면허세 여기에서는 대상물을 종류를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종류가 있다고 막 그걸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절대 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는 것은 등록면허세에서는 등록을 할 때 어떤 등기를 하면 등록면허세 대상인가 등기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어떤 등기를 하면 등록면허세로 가고 어떤 등기를 하면 취득세로 가는가 요 두 갈래길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등기의 원인이 있는데 등기를 할 때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가 있고 설정이나 변경이나 소멸을 해가지고 이 세 가지에 대한 등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물건을 구입해서 등기할 때가 있고 설정 등기와 변경 등기와 소멸 등기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29회 때 이미 출제를 했기 때문에 30회 때는 절대로 안 나와요. 그리고 30회 때는 아예 거들떠도 보지 마시고 그냥 제껴버리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30회 때는 지문이 비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31회 때는 나와요. 그러면 출제위원이 기분 좋으면 내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내요. 그래요. 이런 건 안 내요. 왜냐하면 등록면허세는 딱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몇 문제라고 써놨는 거 봐보세요. 자료에. 등록면허세. 2문제. 한 문제에서 2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한 문제가 나오면 5줄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문제 지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등록면허세는 종합으로 해서 한 문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납세 절차, 비과세 딱 하면 5줄이에요. 거기서 한 줄씩만 뽑아서 시험에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여기서 이렇게 가네요. 그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를 하면 요거는 취득세로 가요.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를 하면 지금은 취득세예요. 그다음에 설정이나 변경이나 소멸을 해가지고 등기할 때는 이때만 등록면허세예요. 등록면허세요. 그럼 제가 내 집을 은행에다 담보로 잡히고 은행이 내 집을 잡고 돈을 빌려주는 걸 저당권 설정이라죠. 설정했을 때는
취득세를 내놨냐인가 등록 면허세 내놨냐인가? 설정이니까 등록 면허세. 그러면 만약에 제가 세입자로 어느 집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그것도 무슨 세인가? 등록 면허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가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어요. 지목을 변경해가지고 변경 등기하면 무슨 세? 그렇죠. 이것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건물 구조 변경 등기해서 낼 때는 변경.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요 생각을 않고 여기 끝에 있는 요거를 막 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암기라고 해서 세법이 암기예요 이래버려요. 봐요. 다시요. 그러면 만약에 건물 구조 변경 등기다. 변경 등기라 했으니까 무슨 세? 등록 면허세. 그럼 만약에 토지 합필 등기, 토지 합병해서 토지 이것도 변경이에요. 토지 지목을 변경해도 등록 면허세. 만약에 제가 등기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걸 말소, 소멸 등기하면 무슨 세? 등록 면허세. 암기할 게 아니에요. 말소잖아, 소멸 등기, 말소니까. 그래서 등록 면허세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배경을 알면 암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흐트러진 게 있어요. 여기서 반대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 물건을 취득했지만 취득세를 물릴 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물건을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쓰려고 하는데 구입해가지고 이름을 쓰면 무슨 세를 물어줘야 된가? 취득세 물어야죠. 그런데 정부가 우리 취득세 안 받아요. 취득세 안 받아요. 그러면 내가 이름을 쓰면 이름값 정부가 안 받겠는가? 받겠는가? 받아야죠. 분명히 여기서는 나 이거 안 받아요 그랬어요. 안 받아요 그랬어요. 원칙은 물건을 구입해서 등기하면 무슨 세를 냈어야 되는데 취득세를 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거는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취득세에서 물건을 제가 50만 원도 안 된 물건을 사면은 취득세가 과세인가요? 과세 제외가 돼버린가? 제외. 면세점이 되니까 세금 안 내죠. 그러면 50만 원이 안 된 물건에 대해서는 등기하면 정부가 잉크값 안 받겠는가? 받겠는가? 받아요. 그럼 취득세 안 받는다 했으니까 무슨 세로 돌려서 받으면 된가? 그래서 등록 면허세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바로 요걸 문제를 내는 거예요. 취득세에서 원칙은 취득은 취득세를 물었어야 되는데 요걸 물리지 못하니까 등기부상에 이름을 쓸 때는 반드시 무슨 세 내놓고 이름을 써주겠다. 등록 면허세. 그런 걸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서 이걸 내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막 암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암기할 때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른 거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취득세 제척기간 이미 지나버렸어요. 지금 제척기간이 지났으면 취득세 부과하는가 못하는가요? 못하죠. 못하면 제척기간 지나서는 등기하러 가면 등기 안 해주는가 해줘야 된가? 해줘야죠. 지났어도 해줘야죠. 내 이름 써야 되니까. 그러면 취득세 못 받으니까 무슨 세 받겠다? 당연한 거예요. 등록면허세를 받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내용이 어디가 들어있는가 보세요.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두 번째 봐보세요. 취득 이전 원인, 취득을 해가지고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무슨 세를 내놔라 그랬는가? 취득세를 내놔라. 그런데 예외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물리게 돼 있어요. 그중에 바로 밑에 보면 취득세 제척기간이 경과된 물건입니다. 제척기간 이미 지나버렸으니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이 됐으니까 대신 무슨 세를 물려라? 등록면허세. 그다음 또 하나 면세점 해당하네요. 면세점. 그럼 면세점도 취득세를 부과한다 못한다? 못한다. 취득세를 부과 못하니까 무슨 세를 물리겠다? 등록면허세를 물리겠다. 그러면 여기까지 알았으면 이제 딱 다른 두 가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외국에서 이 물건이 외국인 소유 물건이에요. 자, 외국인 소유 물건이에요. 외국인 소유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올 때 세관에서는 등기까지 해주는가 안 해주는가? 안 해주죠. 등기 안 해주죠. 그러면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와서 세관을 통관해가지고 내가 등기를 하고 싶으면 그때는 취득세를 또 내야 되는가요? 등기분만 내면 되겠는가? 등기분만. 그럼 취득세를 또 내는가요? 등록면허세를 내는가?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외국인 소유 물건에 대해서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세관에서 이미 취득세를 물렸으니까 나중에 요건 못 물리니까 등기분만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씩 개념을 잡아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거 뭐냐면
분명히 취득세 대상에서 광어권, 어업권 같은 경우는 취득세 대상이라겠죠. 양식어권도 대상이라겠죠. 그런데 광어권이나 어업권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만 딱 생각하세요. 광어권이나 어업권은 무슨 경우가 있냐면 처음으로 내가 광어권이나 어업권을 취득하면은 취득세를 면제시켜줘요. 그럼 광어권이나 어업권을 처음에 취득해서 등기하려고 하니까 취득세 받는가? 나 안 받을게 그런가? 안 받을게 그런가요? 안 받을게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고 가서 등기해 주세요. 그러면 진짜로 안 받겠는가? 받겠는가? 받아요. 무슨 세 받겠는가? 바로 이제 다 이해하신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만이 암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이 내용 안에서 문제들이 나와요. 그럼 그 문제를 이제 자 보여드릴게요. 자, 문제 2번을 봐보세요. 이제 자, 2번에서 이 기출문제 29의 기출문제인데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거. 그러면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게 아닌 거 찾아라. 그럼 무슨 세 물리는 걸 찾아라 이 말인가? 취득세 물리는 것 찾아라. 그럼 잠깐만요. 광어권을 취득해서 등록하면 원래는 광어권을 취득하면 무슨 세를 물렸어야 되는데 취득세. 그런데 취득세를 물릴 수가 없으니까 무슨 세로 돌아가라. 등록면허세. 바로 암기 안 해도 풀어버리겠네요. 자, 두 번째요. 외국인 소유 선박을 세관에서 등기까지 하는가 못하는가? 못하죠. 못하니까 나중에 등기할 때는 무슨 세 물려라? 등록면허세. 그대로요. 취득세 제척기간 이미 지나버렸네요. 이미 지났으니까 취득세 물린다 못 물린다? 못 물린다. 못 물리니까 무슨 세 물린다? 등록면허세. 또 그다음 취득가액이 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거 취득세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리니까 등기하려면 무슨 세 물린다? 등록면허세. 그럼 이제 그런 반주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은 2017년 12월 1일로 하고 부동산의 가액이 1억 원이 소유권 이전 등기다. 그럼 이거는 1억이니까 취득세 안 물리는가? 물리는가? 물리죠. 이 경우는 당연히 부동산 이거 등기하니까 등록면허세가 아니라 취득세 물렸겠네요. 그럼 답은 5번이겠네요. 이게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이 표 안에 내놓으면 여기에 이게 지금 무슨 뜻이지? 하고 잘 이해가 안 되면 거기에다가 번호를 매겨가지고 요 뒤쪽에다가 나중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표시해서 여기다 1번 해가지고 여기다 보충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금방 돼요. 그 보충 설명을 뭐라고 써야 되냐면 취득 원인은 원칙은 취득세지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고 등기할 때는 무슨 세로 돌아간다. 등록면허세로 돌아간다. 그 말만 메모해 놓으면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풀 수 있어요. 이제 그럼 이제 해결했어요. 여기까지 해결했으면 이제 재산세로 이제 가봐요. 재산세에서는 문제를 출제할 때 어떻게 내냐? 이번에는 한 줄을 냈어요. 여기서 한 줄을 냈는데 재산세 과세 대상물들은 총 5개가 있어요. 근데 이 5개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주택이에요. 언제나 주택인데 이거 주택은 해년마다 이 주택의 개념은 출제해요. 그럼 이제 재산세 가볼게요. 재산세에서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먼저 제외라는 거 먼저 체크해 보세요.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무엇과 뭐 2개는 빠진다 그랬는가? 차량과 기계. 차량과 기계는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 낼 때 아주 쉬운 문제는 뭐냐면 다음 중에 재산세 대상이 아닌 거 골라라 이렇게 내요. 그럼 아닌 거 골라라 그럼 무조건 답은 뭐라는 얘기인가? 차량 또는 기계 둘 중 하나예요. 그럼 무조건 차량을 내요. 이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토지예요. 자, 토지하고 주택인데 주택인데 요 주택이라는 것은 요거는 개념을 조금만 잡으면 풀 수 있어요. 주택이라는 것은 물건을 중심으로 과세하고 개별 과세예요. 물건을 중심으로 하는 개별 과세예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밑에 보면 분리해 놨을 거예요. 거기에 그 세 번째 칸 재산의 기속에서 거기 토지 이외죠. 토지 이외가 주택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토지 이외는 개별 과세고 물세예요. 그러면 개별 과세고 물세니까 하나 이제 비교해 드릴게요. 29에 30회 시험에 나왔던 것을 알려드릴 테니까 요 내용이 필요하다. 그럼 거기다 번호를 매겨가지고 뒷면에다가 지금 이걸 메모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풀 수 있어요. 이거요. 주택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2가지로만 압축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갑이라는 사람이 A 주택과 B
주택을 가지고 있다. 갑이라는 사람이 A주택과 B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이 A주택과 B주택을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위에 지문을 잘 보세요. 물세이고 개별과세니까 이 두 개의 주택을 더해서 계산해라, 따로 계산해라. 바로 그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이걸 29회 시험에서는 한 사람이 집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집의 가격을 다 더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했어요. 그럼 틀렸죠? 이거 틀렸잖아요. A 주택, 개별이니까 주택 하나하나씩. 그리고 이걸 어떻게 했냐면 주택별로 세금을 물리겠습니다. 요게 답이란 이야기예요. 주택별로 세금을 계산하는데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요.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주택이 있어요. 자, 이제 A 주택이 있어요. A라는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50%를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50%를 가지고 있어요. 둘 다 각각 50%씩 가지고 있어요. 각각 50%씩 가지고 있으니까 이 경우는 갑을 따로 계산하는 게 좋겠는가요? 주택별로 하는 게 좋겠는가? 자, 다시 봐보세요. 물건이 중심인가? 사람이 중심인가? 자, 여기 뭐가 중심인가? 물건이 중심이니까 요 사람이 중요한가요? 물건이 중요한가요? 그러면 이렇게 50%씩 나눠 있더라도 50%씩 계산해라. 전체로 계산해라. 전체. 그래서 주택별로 계산해라. 여기 시험 문제. 그러면 이번 30회 기출문제로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한 사람이 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작년 29회 때는 요 두 개를 더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요게 29회 기출문제였어요. 그런데 30회 기출문제를 어떻게 나왔냐면 주택을 가지고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럼 맞았는가 틀렸는가? 틀렸죠. 바로 이 두 개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지문에서 요것만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요거를 해설을 이렇게 뒤에다 달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하나만 더 붙여볼게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신 것 같으니까 하나 더 붙여볼게요. A라는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에 대해서 A주택에 대해서 건물 소유자는 갑이고 토지의 소유자는 을입니다. 갑하고 을이에요. 그리고 이 경우는 건물 주인이 다르고 땅 주인이 달라요. 건물 주인이 다르고 땅 주인이 다르니까 세금을 계산할 때는 주택별로 하는 게 맞겠는가요? 소유자별로 하는 게 맞겠는가? 자, 주택은 뭐가 중심이다? 물건이 중심이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러면 뭐 별로 해야 한다? 주택별로. 우리 생각하고 전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생각들하고요. 그래서 이 기본 개념, 이 배경을 알면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그 주택 뒤에 있는 글 써놓은 거 있죠. 글 써놓은 거. 그 글 써놓은 주택 바로 옆에 써놓은 그 문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럼 이제 문구를 봐보죠. 주택 바로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봐보세요. 건물과 토지를 뭐하여? 합하여 주택별로 과세한다. 요 지문이 바로 요 세 가지를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봐요. 다시요. 주택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서 토지, 그러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땅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따로따로 띄어서 그 말인가? 합쳐서 이 말인가? 합쳐서. 자, 봐요. 여기 봐요. 주택에 대한 건물 주인하고 땅의 주인이 달라도 주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는 건물과 토지를 합해서 계산해라, 따로 계산해라. 합해서 뭐 별로? 주택별로. 이렇게 계산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알면 아니 지금 마무리할 때 이 정도만 알아버리면 시험장에 가면 다 풀겠네요.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이 문제가 올해 출제됐냐면 여기서 나온 건 이렇게 나왔어요. 재산세에서 이 과세 대상물이 공부상의 내용과 사실상의 내용이 달랐을 때는
서류상의 내용과 사실이 달랐을 때는 서류가 우선인가 사실이 우선인가? 사실이 우선이에요. 그걸 이번 시험에서는 출제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 줄을 냈는데 하나는 요 주택에 대한 요 해석을 내고 하나는 판정하는 방법을 내고 해서 두 줄을 출제했어요.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가봐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물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은 여기서는 토지라는 것과 주택이라는 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요 두 개만 종부세 대상이에요. 두 개만 종부세 대상이에요. 두 가지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인데 거기서 이제 먼저 볼 것은 제외를 체크하세요. 자, 제외. 별장, 건축물, 분리과세, 토지, 제외 그 세 가지를 체크 잘 하세요. 그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별장이나 건축물이나 분리과세, 토지는 종부세를 안 물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번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종합부동산세는 세법 개정이 너무나 많이 돼가지고 개정된 것을 시험 문제 출제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개정된 걸 출제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개정된 걸 5줄 중에 종부세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5줄 중에 4줄은 개정된 걸 내고 한 줄은 대상물을 냈는데 그 대상물이 답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물에서 정답을 출제해버린 거예요. 종부세에서. 토지하고 주택만 대상이에요. 그럼 이제 주택 중에서도 별장은 대상이 안 돼요. 별장은 종부세를 물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토지 중에서 어떤 땅은 종부세를 안 물리고 있는가? 분리과세.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어떤 문제였는가 이제 한번 가봐요. 요 3번 문제가 이번 종합부동산세 기출문제예요. 3번이 종부세 기출문제예요. 자, 볼게요. 와, 이게 뭔 말이야? 이건 뭔 말인지 도통 모르게 내놨네요. 봐요. 자연, 공원, 자연, 환경. 자, 환경이요. 환경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환경지구. 환경지구니까 환경지구는 요건 과세예요. 과세인데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니까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세금을 많이 물리겠는가요? 저렴하게 물리겠는가? 그렇지요. 그게 답이라는 그것만 알면 답이에요. 저렴하게 물린다는 것은 율을 높여서 물리는가 낮춰서 물리는가? 낮춰서. 낮은 율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죠. 저율 무슨 과세? 저율 분리과세. 그럼 저율 분리과세니까 이 저율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땅은 이 땅은 종부세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그럼 답은 1번이네. 이걸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요. 야, 출제위원 이걸 시험 문제로 냈냐? 이래요. 그런데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걸 냈나 그래요. 이거 하나만 알면 되는 게 환경 그러면 환경지구 안에 있는 환경 보호해야죠. 그쪽은 이렇게 환경이니까 임야는 그건 세금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율 분리과세니까 종부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 나머지 내용들은 다 이거 개정사항이에요. 올해 개정된 게 뭐였냐면 세액공제는 70% 한도로 하는 거예요. 세액공제는 70%까지만 한도로 하고 더 이상은 안 물리게 돼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재 주택 중에서 봐요.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이다. 문화재 주택 같은 건 종부세 물리겠는가 안 물리겠는가? 상식적으로 안 물리겠죠. 포함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분할납부는 올해 법이 개정이 됐어요. 어떻게 하냐? 250만 원 초과 6개월. 그러면 250만 원 초과니까 400만 원이다. 400만 원인데 500이 안 됐으니까 여기서 250 빼면 되겠죠. 250만 원 빼니까 150만 원을 몇 개월 동안 분할해라. 6개월 동안. 봐요. 개정된 내용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개정이 됐어요. 집 하나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다. 집을 공동으로 소유하면 한 사람 집인가 각자 집인가? 각자. 각각. 매수하였을 때는 그 공동소유자 각자가. 이거 4가지는 전부 개정 내용이에요. 하나만 과세 대상물을 출제했던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개정세법은 누구나 공부하니까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다음 이제 양도소득세로 가보죠. 이제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소득세 지문을 보면 거기는 대상물이 무지 많아요. 그런데 올해 이제 법 개정된 내용이 있으니까 개정된 건 반드시 잡아주셔야 돼요. 그거는 어디가 개정이 됐냐면요. 하나, 둘, 세 번째 줄 봐보세요. 외국 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거기에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나 우리 회사, 우리 기업인데, 대한민국 기업인데 외국 주식계, 외국 회사에, 외국에다가 주식을 발행한 데 있어요. 그래서 외국 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도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들어왔어요. 그것도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명칭이 개정된 게 있어요. 이제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이게 기존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인데 이제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말 자체를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로 딱 정해버렸어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만 양도 대상입니다. 이걸로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신설됐어요. 이제는 이축권이 양도 대상으로 들어와요. 이축권도 양도 대상이에요. 건물을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내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 이것도 팔면 양도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축권은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이축권도 양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렇게나 많이 개정이 됐으면 반드시 출제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쪽은요. 그래서 과세 대상물 종류들만 쭉 익혀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일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걸 어떤 게 나왔냐면 두 번째 줄에 부동산 임차권 앞에 등기 댄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등기 댄. 등기 댄 부동산 임차권.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온가 보여드릴게요. 28회 때 여기가 과세 대상물이 출제됐어요. 이쪽이요. 그러면 28회 때 대상물이 출제됐으면 다시 29, 30 두 번에 안 나왔잖아요. 두 번 안 나왔으면 반드시 내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중에 지금요 지상권 있죠. 지상권은 취득세는 물린다 그랬는가 안 물린다 그랬는가? 안 물린다. 근데 지상권을 팔면 양도세 대상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지문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건물과 함께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5번 가보죠.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할 때는 반드시 등기 댄 해야 되는가 안 댄 그래야 되는가? 댄. 등기 댄. 틀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요 종류들만 보면 돼요. 지문을 이렇게 쓰는 걸 현혹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그 종류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종류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요것만 보시고 근데 이번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해 주시면 돼요. 이것들은요. 그리고 이제 과세 대상물에서는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올해는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를 준비를 해 주시면 돼요. 이제는요. 그리고 이제 대상물은 이제 잡아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있는 것은 이제 부수적인 설명들인데, 그럼 이제 조세 분류에서는 여기서는 유통과세와 보유과세 지문이 2년 연속 시험에 출제됐어요. 유통과세와 보유과세를 구분하라는 문제가 28회 때는 부동산 학개론에서 29회 때는 부동산 학개론에서 한 문제를 출제했고 30회 때는 부동산 학개론에서 한 문제, 세법에서 한 문제, 두 문제를 출제했어요. 꽤 어려워요, 이거.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조세 분류는 이제 취득세는 요거는 유통과세예요. 취득세는 유통과세예요.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이 유통이라는 요 말을 이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유통이라는 것은 물건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것을 요걸 유통이라고 그래요. 사고 파는 걸 유통이라고 그래요. 사고 파는 걸 유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취득세는 유통이 되겠죠.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와 옆에 있는 재산세 양쪽에 누구 쪽에 달라붙으려고 하겠는가? 앞에서 무슨 세를 안 물리면 등록면허세를 물리니까. 그렇죠. 취득세 안 물리면 등록면허세 물리니까 등록면허세는 취득세 쪽으로 살짝 붙으려고 그래요. 다 붙으려니까 너도 무슨 과세다? 그렇죠. 너도 유통과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세. 재산세라는 것은 요걸 이 재산이 있으니 재산을 뭐 하면 그래야 되는가? 소유하고 있으면 그러면 보유과세. 너는 보유과세네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보유과세네요.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사고 파는데 취득과 양도에 속하니까 너는 무슨 과세가 되겠는가? 유통과세가 되겠죠.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나오면 작년 시험에서는
29회 시험을 어떻게 냈는가 알려드릴게요. 29회 시험은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걸 그대로 출제한 거예요. 작년 시험 29회 시험은 보유, 과세이면서 국세인 걸 골라라. 보유, 과세이면서 국세인 거 골라라. 그럼 무슨 세 골라야 된가? 종합부동산세 고르면 돼요. 자, 이번 30회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는 보유 과세이면서 지방세와 보유 과세이면서 국세를 따로따로 구분해 봐라. 그럼 보유 과세이면서 지방세는 재산세, 보유 과세이면서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이런 걸 시험이라고 내놨어요. 2년 동안 시험이라고 내놨어요. 2년 동안. 그런데 세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세법에서는 더 어렵게 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법에서는 얼마나 어렵게 냈는 거 보세요. 30회 시험에서요. 5번 문제예요, 이게. 분명히 보유 단계라고 했어요.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이건 모두 몇 개인가? 이게 제일 사람 잡고 짜증나는 문제예요. 이걸 시험 문제 어디다 내놨냐면 이 문제를 세법 1번 문제에다 내놨어요. 세법 1번을 탁 보는 순간 이것 때문에 숨이 막혔대요. 어제도 사실은 이제 저희 이제 선생님 중에 좀 이제 오후에 강의하는 김병렬 선생님의 팬미팅 있어가지고 갔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법 이 문제 보고요. 이거 푸는데 한 5분 걸렸는데요. 이거 풀고 나니까 감독관이 10분 남았어요. 그래서 막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세법 3개인가 4개 맞고 공시법 당연히 어떻게 공시법을 좀 많이 맞아서 평균 60점 넘겨서 합격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갈 뻔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다시 공부할 뻔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요거요. 보유 단계에서 부담하는 세금. 그럼 얼른 생각할 게 큰 걸 생각해야 돼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요 2개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봐요.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당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요 내용을 제일 끝에 이 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부가세를 보셔야 돼요. 부가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요 종이 제일 하단 제일 밑에 가장 밑에 그 부가세 있죠. 그러면 부가세에서 재산세가 나오면 재산세 따라다니는 것은 재산세가 나오면 지방교육세가 따라가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면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있는 거 이제 봐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있는 거. 있네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그러면 답이 2개나? 뭔가 좀 이상한데? 또 생각을 해. 여기까지 해놓고 또 생각하니까 5분 걸려. 또 생각하니까 10분 걸려. 이 문제 한 문제 풀려고 10분 걸려서 틀려.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 하나도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못 풀겠으면 그냥 날려버려야죠. 이런 걸. 왜 이걸 못 푸냐면 이제 보유 단계에서 이게 생각을 안 하는 거. 뭘 생각하냐면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 가지고 있다가 임대할 수도 있거든요. 임대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임대를 하면 임대 소득세라는 게 나가요. 소득세 나오죠. 그럼 이 소득세가 나오면 반드시 지방의 소득세도 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의 소득세를 계산해봐라 그러면 반드시 국세인 소득세가 나오면 지방 소득세도 나오니까 개인의 지방 소득세 이것도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3개까지 찾았어요. 여기까지 찾는데 5분에서 6분 걸려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찾으셔야 돼요. 재산세 고지세에 병기에서 나오는 세금이 있어요.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재산세 고지서에 지역 자원 시설세라는 게 나와요. 이런 게 재산세와 따라다니는 세금이 있어요. 병기세가. 재산세 병기되는 세금은 그냥 재산세에 붙어 다니는 세금이에요. 그냥 같이 재산세 고지서에 나도 좀 네 고지서에다 이름 좀 써줘. 그래서요. 지역 자원 시설세나. 그래서 답은 총 4개예요. 이걸 세법 1번에다 내놓으니까 엄청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걸 딱 봤을 때 이걸 답을 3개는 맞추겠는데 4개까지 맞추는 사람 없겠는데 그랬어요. 운 좋아서 그냥 찍었는데 그냥 모르겠다 하는데 4개 찍어보자. 어차피 찍을 거. 그런 사람 맞았어요. 근데 정확히 알고 푸는 사람은 딱 3개를 찍게 돼 있어요. 잘 모르고 찍으면 2개밖에 못 찍어요.
그런데 조금 생각하신 분은 3개를 찍어요. 그런데 그냥 찍어버리자. 그러면 4개를 찍어요. 어차피 틀릴 거. 그러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가 제일 까다로운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전체 흐름을 못 보면 이거 잡기가 아주 힘든 문제들이었어요. 이런 문제들은. 그다음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그럼 이제 내용이 이제 보유 단계, 유통 단계, 이거 보유과세, 유통과세 다 잡아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봐보세요. 재산의 기속. 재산의 기속에 따라서 이제 요 기속하고 관련된 게 요게 뭐냐면 인세하고 물세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요 물건을 무엇하면 그래야 된가? 취득하면. 그러면 취득하면 그랬으니까 취득할 때마다 거기다가 밑줄 딱 그어놓으시면 돼요. 그럼 취득할 때마다 그랬으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할 때마다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취득할 때마다 그랬으니까 이 물건을 내가 사면 한 번 사면 그때 세금 신고하라는 얘기인가 1년을 묶어서 하라는 얘기인가 그때 그럼 개별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랬으니까 개별적으로 과세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등록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개별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다음에 재산세는 특이해요. 재산세만 특이해요. 토지라는 것은 합산해서 과세를 하고 토지를 제외한 토지 이외는 개별 과세입니다. 그럼 문제 낼 때, 자, 요 셋 중에 만약에 우리가 출제 이혼이라고 생각해 봐요. 출제 이혼이라면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3가지가 있으면 어디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 수험생들이 제일 헷갈리겠는가? 재산세. 그러면 어디를 타켓으로 공부하면 되겠는가? 재산세. 토지는 이건 안 내요. 여기를 내요. 여기를 토지 이외. 토지 이외니까 이 안에는 주택도 들어있고 건물도 들어있어요. 주택하고 건축물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주택이라는 것은 위에 건물하고 토지를 하나로 봐라 그랬는가요? 따로따로로 봐라 그랬는가? 다시 더 위로 올라보세요. 바로 위로 올라보세요. 바로 거기에 그 토지 이외 봐보세요. 토지 이외에서 거기서 위로 쭉 올라오시면 과세 대상물에 주택이라는 것은 건물과 토지를 뭐하여 그랬는가? 합산하여. 따로따로 하겠는가? 합산하여 하겠는가? 합산하여. 합쳐서. 자, 합쳐봐요. 그러면 이 주택이라는 것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를 합해서 개별과세니까 땅하고 건물을 더해서 세금을 계산해라. 따로따로 계산해라. 더해서 그러면 만약에 건물 주인하고 땅의 주인이 다를지라도 더해서 계산해라. 따로따로 계산해라. 더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시험을 내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따로따로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왜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가를 내가 뭘 지금 잘못 알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출제인이 나를 위해서 나를 틀리게 문제를 내겠구나.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내가 모르는 것은 출제위원들도 안 내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모르니까 나를 떨어뜨리려고 시험 문제 내겠지. 그럼 나는 안 떨어지려니까 공부해야 되겠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출제위원이 안 내겠지 그래요. 안 내는 게 아니라 바로 파고들어요. 그 틈을 파고든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개별 과세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합산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도 모두 합산과세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합산과세에서 하나 거기에 표시 안 돼 있으면 메모를 하셔야 될 거예요. 돼 있네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이에요. 1년치예요. 양도소득세는 1년치를 합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를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냈냐면 29회 때 이걸 시험 문제를 했어요. 이걸 정답으로 냈어요. 어떻게 정답 냈냐면 1년에 제가 부동산을 2번을 양도했습니다. 1년에 부동산을 2번을 양도해서 예정 신고를 따로 세금을 신고했을 때는 반드시 2개를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된다. 자, 맞았다 틀렸다. 자, 무슨 과세인가? 합산과세고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치를 합치라겠으니까 1년에 2번을 팔아가지고 따로따로 세요. 따로따로 이렇게 해놨으면 요거 2개를 그냥 따로따로 했으니까 그냥 됐다고 해야 된가? 합쳐야 된가? 합쳐야죠. 이걸 시험에 답이라고 낸 거예요. 이 지문을 가지고 29회 때는 정답을 출제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를 각각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 예정신고는 하나씩 따로따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합산하지 아니하고 따로따로 신고했을 때는 나중에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를 다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봐요.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네요. 이 안에가 다 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활용을 잘 하신 분들은 이것만 보고도 시험을 보러 가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너무 복잡하네? 너무 많네? 그냥 던져 버려. 이걸 한번 제가 이렇게 어떻게 사용하는 사용 방법을 설명해 주면 진짜로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이 활용 방법을. 그래서 예전에는 그 학원들마다 요거 3시간만 특강 좀 해주라고 자꾸 이 종이 한 장만 가지고 3시간만 해주라 그래요. 안 한다고 그래. 못 한다고. 근데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출문제 뭘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한 장으로 해주겠다. 근데 이 한 장을 딱 받는 순간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이게 뭐야? 뭘 한다는 거야? 이거 한 장 가지고? 뭐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딱 4칸을 설명하는데 1시간 걸려버렸네요. 그죠? 1시간 지났는지 지금 몰랐을 거예요. 지금쯤. 1시간 지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립 시기까지 가봐요. 자, 성립 시기요. 이제 성립 시기. 그럼 성립 시기라는 게 뭐냐면 세금을 계산하려고 준비하는 것을 성립 시기라고 그래요. 자, 성립 시기요. 성립 시기는 세금 계산의 준비예요. 준비. 그럼 이제 언제부터 준비 들어갈 것인가? 그럼 취득세는 뭐 타면 그러면 된가요? 취득하면. 그럼 거기에 취득하는 때 그랬잖아요. 취득할 때 준비 들어가면 돼요. 그럼 등록면허세는 끝에 등록하는 때 준비 들어가면 돼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매년 6월 1일 날 준비 들어가면 돼요. 종합부동산세도 6월 1일 날 준비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가 제일 혼동스러운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라는 게 있고 확정신고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칸이 부족하니까 제가 확정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가 메모를 해놓으신 게 좋아요. 봐요. 예정하고 확정이 있는데 이걸 구분하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예정이라는 것은 예비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임시예요. 임시. 확정은 확실하게 정리하니까 이건 정확한 거예요. 그럼 아무 말 없이 성립 시기를 찾아라 그러면 예정을 찾아야 된가 확정을 찾아야 된가? 확정. 그렇죠. 그럼 뭐 확정이든 예정이든 반드시 합쳐서 신고를 해야 된가요? 따로따로 해야 된가? 합쳐서. 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예정이라는 것은 예정 신고는 그러면 1개월 단위로 하는 거예요. 한 달 단위. 확정 신고는 1년 단위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가요. 그럼 예정은 한 달 단위로 하는 거고 확정은 1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다음 지문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다음 지문을 생각해야만 문제가 이제 빨리 풀려요. 예정 신고는 1개월 단위로 한 달에 이번 달 12월 달에 제가 부동산을 2번을 팔았으면 12월 달에 부동산을 2건을 팔았으면 2개를 따로 하라는 이야기인가 합치라는 이야기인가? 바로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개월 단위로 합산하여 신고해라. 1년 단위로 합산하여 신고해라. 이것만 알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예정은 1개월 단위로 합쳐라 그랬으니까 한 달 단위로 합치려면 12월 1일 날 합쳐지는가 말에 가야 합쳐지는가? 그렇죠. 그래서 그 달 말일에 성립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달에 말일에 가서 준비 들어갑니다. 합쳐놓고 준비 들어가니까. 그러면 1년 단위로 합칠 때는 1년이 뭐 하면 준비 들어가면 되겠네. 1년이? 그렇죠. 그래서 1년을 과세 기간이라고 그래요. 1년이 끝나는 때 이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정하고 확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예정은 그 달 말일날 확정은 그 연도 1년이 끝났을 때. 그러면 1년치 소득세는 우리가 배우는 소득세는 1년치를 합쳐야 되는가요? 그때 신고해야 되는가? 1년치를 합쳐서. 그러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알려면 언제 가봐야 알 수 있는가? 그렇죠. 12월 말에 가야 하니까 12월 말 그때부터 준비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뭐 논리 간단해요. 그러면 만약에 29회 시험처럼 중간 정산해봐라. 중간 정산해봐라 그러면 중간 예납을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중간이라는 것은 1년에 몇 개월인가? 6개월. 그러면 중간 동안
6개월 동안 번 소득이 얼마인지 알려면 언제 가봐야 알겠는가? 그렇죠. 그걸 시험이라고 된 거예요. 6월 말입니다. 이 내용을, 이 논리를 알면 모든 걸 풀 수 있는 거예요. 중간을 구해라 그러면 6월 말, 1년을 구해라 하면 1년이 끝났을 때, 한 달을 구해라 하면 한 달이 끝났을 때,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문제들은. 그러니까 문제는 진짜로 단순한 것을 가지고 어려운 걸로 꾸며서 낸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단순한 걸 아주 어렵게 꾸며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해년마다 시험은 한 4개 정도 나와요. 지금 설명했던 거 가지고. 그럼 1시간에 4개 나왔네? 아니, 이제, 근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우리 예정 시간은 딱 2시간만 하기로 돼 있으니까 나머지 엄청 많이 남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10분 쉬었다가 다시 갈 건데, 이제 나머지 1시간 동안 이거 어떻게 다 하려고 모르겠어요. 봐서 1시간을 늘릴 수도 있어요. 점심시간을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납세 의무자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